안녕하세요. 은행단인 우빈아빠입니다. 저는 1금융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은행 직원이고요. 그 아무도 임명해주지 않았지만 지난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부터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본부장을 맡아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궁금해 하시지만 은행에 오셔서 말씀하시지는 못하고 인터넷 카페라든지 스스로 검색해 보시는 내용인데요. 제 채널에 오셔서 댓글로 문의를 직접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요. 바로 1차 코로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2차 코로나 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언론에서도 2차 코로나 대출 출시할 때 1차 코로나 대출 받으신 분들은 중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저도 그동안 코로나 대출에 대해서 영상 올릴 때 특히 2차 코로나 대출 출시할 때 1차를 받으신 분들은 2차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2차 코로나 대출인데요. 2차 코로나 대출은 1차 코로나 대출 안 받으신 분들 중에서 자, 그런데 이번 사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카페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나는 1차 코로나 대출도 받았고 2차 코로나 대출도 받았다 라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차 코로나 대출 때 워낙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으시기는 했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1차 코로나 대출 때 받으신 금액으로는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2차 코로나 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자금 수요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미 2차 코로나 대출은 1차 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도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이런 글들, 나는 1차 때 받았는데 2차가 또 됐다, 이런 글들을 보시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나도 2차가 중복으로 되나? 그러다가 이렇게 인터넷에 다른 분들 올린 글 보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행동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그냥 코로나 1차 대출 받으셨던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십니다. 아니면 코로나 1차 대출 중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셔서 1,000만원 그냥 직접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은행을 통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은행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1차 대출 받았는데 2차 대출 중복이 되나요? 또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뭐 최근에 바뀐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 같은 은행 직원들이 1차 받으신 분들은 2차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으시고 아마 집에 가셨을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분들이 이제 좀 치밀한 건데 1차 코로나 대출 받았던 은행 말고 다른 은행을 가보시는 거예요. 다른 은행에 가셔서 1차 때 본인들이 1차 코로나 대출 받았다는 얘기를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2차 대출 신청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럼 이분들이 1차를 받았다는 얘기를 안 했다 뿐이지 사실은 2차 대출을 신청을 하면은 2차 대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1차 때 받았다는 게 전산으로 조회가 돼야 되고, 중간에 심사 과정에서 이분은 1차 받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탈락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출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2월에서 6월 달까지 했던 1차 코로나 대출을 받았는데 2차 코로나 대출이 심사가 통과를 해서 입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하죠. 언론에서도 안 된다고 했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안 된다고 했었고, 소상공인 코로나 대책본부장 우빈아빠도 분명히 1차 때 받으면 2차 때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2차 때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두 번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데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나 1차 때 받았는데 2차도 받았다. 그럼 막 그 글 밑에 댓글이 붙죠. 어디서 받으셨어요? 어느 은행이죠? 왜 나는 안 되지? 그럼 또 이런 글들 조회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또 전혀 몰랐던 분들도 다시 또 1차 받으신 분들이 2차 받으시러 또 은행에 막 몰렸다가 또 다 안 돼야 되는데 또 그 중에 되는 분들이 있고, 지금 계속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아니 뭐야, 중복 안 된다는데 되는 사람은 또 뭐고, 직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은행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우빈아빠가 돌팔인지 헷갈리죠? 그렇다고 또 대놓고 은행 가서 어떤 사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대놓고 또 물어보기도 좀 껄끄럽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본부장 우빈아빠가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를 알려면 1차 코로나 대출 때 했던 상품들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결론만 듣고 싶으시겠지만 이 상품의 내용을 모르시면은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만 집중을 해서 들어보세요. 자, 1차 코로나 대출 상품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같이 기억을 해볼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셔서 코로나 추천서 받고 대부분 신용보증재단에 두 번째로 가셨죠. 신용보증재단 가셔서 보증서 받은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쓰고 정부에서 자금 나오면 대출 받는 거 가장 대표적인 코로나 대출 상품이었고 5년짜리 대출에 금리는 고정금리 1.5%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코로나 대출 상품이었고요. 이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습니다. 입금될 때까지 두세 달씩 걸리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그죠? 이 대출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정부 질타가 되게 많았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두세 달씩 걸리느냐 막 이런 여론이 빗발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용등급별로 이 코로나 대출을 세 가지로 나눠놔요. 신용등급 좋으신 분들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 가서 시중은행 2차 보전 대출이라고 해서 보증서 없이 그냥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바로 받으셨고요. 중간 신용등급 단계이신 분들은 기업은행에서 초저금리 대출 받으셨었고, 신용등급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셔서 은행 끼지 않고 직접 대출, 공단에서 바로 1,000만 원을 넣어주는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것들이 세 가지로 쪼개졌죠. 그래서 대출 상품이 이제 네 가지가 된 거예요. 바로 이 네 가지 대출, 소상공인에서 추천서 받아서 했던 간접대출, 우리가 흔히 아는 1.5% 코로나 대출 요거 한 가지하고, 시중은행에서 신용등급 좋으신 분들이 그냥 신용으로만 받았던 시중은행 코로나 2차 보전 대출, 그리고 세 번째 대출이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받는 직접 대출 1,000만 원짜리 요 네 가지 대출을 1차 코로나 대출이라고 해서 2차 코로나 대출 시작을 할 때 어떤 전산 프로그램이 은행별로 이제 설치가 됐냐면, 같은 은행이 아니어도 이 대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받으면 필터링 되게 되는 전산을 개발을 해서 시중은행별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2차 코로나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일단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혹시 받은 적이 없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대출 신청할 때 아무리 얘기를 안 하고 아니면 심지어 속이고 말을 안 하고 2차 대출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1차 대출 요 네 가지를 받게 되면 무조건 대출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채널을 그동안 꾸준히 보시고 코로나 대출 상품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가 빠져있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천서 받고 보증서 받고 대출 서류를 다 썼는데 계속 안 됐죠. 정부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늦어져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이 대출 말고 특례보증 대출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대출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보증서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거치 기간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받으시는 거였고, 금리가 1.5%가 아니라 CD 90일물 금리 플러스 1.5%. 제가 처음에 이 상품 설명드릴 때는 금리가 2.6%로 나왔었고요. 지금은 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한 2.3%에서 2.2% 정도 되는 대출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대출은 정부 자금 대출이 아니고 은행 자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입이 필요 없고 정부 자금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힘드신 분들은 정부 자금 기다리지 말고 이 대출로 바꿔서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코로나 특례보증 대출, 전환해서 받는 대출이 저희가 1차 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는 그 네 가지 대출, 그러니까 5개가 안 되고 이 네 가지로 되면서 이 특례보증으로 바꿔서 받으셨던 분들은 이 필터링 시스템에 조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로 바꿔서 받으신 분들 중에서 2차 코로나 대출을 다시 신청하면 이분들이 받으신 대출은 그 네 가지 대출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중복 조회가 안 되는 거고, 2차 대출이 다시 심사만 통과하면 입금이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걸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리고 있는데 1차 코로나 대출 상품이 워낙 복잡해서 이해가 잘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1차 때 받은 분들 중에서 2차가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는지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되는 분들은 정말 코로나 대출, 1차 코로나 대출 상품이라고 했던 라인업들 이 네 가지 이것들을 받으신 거고, 중복이 되는 분들은 특례보증 대출로 전환해서 받으신 거고, 이 특례보증 대출은 1차 코로나 대출 대상, 그러니까 그 상품군에 편입이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 오늘은 1차 코로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왜 개중에 2차 코로나 대출이 중복해서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우빈 아빠 얘기를 듣고 특례 보증으로 바꿔서 이때 급해서 받았는데 그게 빠졌다고 하면 지금 다시 은행에 가서 2차 코로나 대출을 신청해도 되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답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두 가지 감정이 드는데, 첫 번째는 사실 특례 보증 대출도 1차 코로나 대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전산 시스템, 필터링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았다 뿐이죠. 근데 이분들이 1차 중복 조회가 안 된다고 해서 또 받게 되면 원래 1차 상품 4가지를 받았던 분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 있을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1차 때 받으신 분들 중에서 빨리 하신 분들은 5천만 원도 받으시고 7천만 원도 받으시고 그랬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특례 보증은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5천만 원짜리 보증서가 있어도 3천만 원만 대출이 되고 뭐 이렇게 바꿔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급하게 이렇게 받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정부 지원 자금처럼 공짜로 쓰는 게 아니고 내 돈 내고 이자 내고 다 어차피 본인 명의의 대출로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2번 받아도 크게 문제될 게 있나 싶고 뭐 그런 감정이 듭니다. 2차 코로나 대출 상품은 어떤 한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중 은행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은행에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4가지 대출 상품에 대해서 중복되는 분들은 배제하고 나머지 분들에게 중복 조회가 안 되는 분들에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뭐 규정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이분들 특례 보증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2차 보증 대출을 중복해서 받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은행마다 좀 다르고 담당하는 직원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특례 보증 대출도 사실은 코로나 때 나왔던 보증서를 가지고 코로나 특례 보증 대출, 이름도 대출 상품이 코로나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 이 대출은 사실 1차 코로나 대출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1차 때 특례 보증 대출을 전환해서 받았고 혹시 지금 2차 코로나 대출 자금 수요가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시면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차 때 그 4가지 대출 상품을 받지 않았고 나는 전환해서 받았다. 그리고 전환해서 받는 상품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자금이 좀 필요한 상태인데 대출이 되겠냐 라고 그냥 터놓고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건 특례 보증 대출로 전환하신 분들은 다 무조건 2차 대출 신청하세요, 이런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 카페라든지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을. 특히 이런 정보는 정보 공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처음에 얘기한 제 이 4가지 대출, 이 4가지 대출을 명백히 받으신 분들도 이런 글들을 보고 은행에 가셔서, 그리고 그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은행 가셔서 상담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분들까지 오셔서 대출 상담하셨다가 또 서류 띄시고 이런 비효율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또 대출 거절되면은 카페에다가 다시 또 정보 생산을 하시거든요. 그럼 뭐 이런 정보들이 막 지금 섞여가지고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손실이 좀 큰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여러분들 활동하는 카페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이 혼란과 비효율을 좀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